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시내 한 다세대 주택에서 LP가스가 폭발하면서 7명이 부상을 입고 주변 건물까지 파손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가스안전공사 등은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다세대 주택 2층 창문으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옥상에는 몸을 피한 주민들이 초조한지 구조를 기다리며 주위를 빙빙 돕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이곳 다세대 주택 2층 가정집에서 굉음과 함께 LP가스가 폭발했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건물 사이에 구멍이 뚫렸고 주변 건물 유리창들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인근의 10층짜리 건물 유리창이 뻥 뚫렸고 주차된 차량 수십 대에도 파편이 튀었습니다. 우리 가게가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한 300m 떨어져 있는데 거기 건물이 다 흔들릴 정도로 소리가 컸다니까. 가스가 폭발한 2층 가정집에 있던 42살 신모 씨가 전신 2도 화상을 입었고 입주민 6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주민들은 며칠 전부터 건물 안에서 가스 냄새가 났다고 말합니다. 어제 저녁에 자판에 가스 냄새가 났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뭐 떨어진 거 무슨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났어요. 소방당국은 다세대 주택 2층 주방에서 가스가 폭발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가스가 폭발된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건물이 한 10여 동이 가스 폭발이란 후폭풍으로 유리창 파손 및 기자재 일부들이 좀 파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이달 들어 하루 걸러 비 날씨가 이어지면서 농작물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쪽파의 병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수확을 한 달 앞둔 쪽파밭입니다. 잎은 노랗게 말랐고 줄기는 힘없이 모두 쓰러져 마치 시든 잡초 더미를 연상시킵니다. 줄기를 잡아당기자 땅속 뿌리마저 짓물러 썩어가고 있습니다. 무성하고 진한 녹색 잎과 함께 튼튼한 꽃대가 올라온 건강한 쪽파와 비교하면 심각한 상황.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인 농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건비 들어가지, 진가에 들어가 농약대, 비료대, 기타 잡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농가들의 돈이 들어갔는데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막막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쪽파잎이 노랗게 시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얀 반점이 생기는 잿빛 곰팡이병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구자읍과 우도 등 피해 지역은 40여 헥타르로 전체 쪽파 재배 면적의 20%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데다 최근 잦은 비 날씨로 잎이 노랗게 타들어가는 노균병과 잿빛 곰팡이 등 병해가 확산된 겁니다. 유난히 원래 좀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습기가 많은 상태에서 또 이 밭에 따라서 좀 모래땅은 괜찮은데 좀 이 차목땅 같은 경우에는 이 비가 내리면 물이 잘 안 빠져서 농업기술원은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예방 약제를 살포하는 한편 농작물을 길러낼 수 있는 땅의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작물을 돌려가며 재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제주산 햇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가운데 지난해 저장 양파가 풀리고 중국산 양파까지 유통돼 가격 형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농협과 주요 도매시장 등에 따르면 제주산 햇양파 도매 가격은 15kg들이 한 망당 12,000원에서 13,500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30%가량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부터 전국 공영 도매시장에 지난해 저장 양파가 풀리는 데다 중국산 양파 수입 물량도 늘면서 제주산 햇양파 가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우려됩니다. 최근 제주 지역에서도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충주에서는 도심 외곽으로 동사무소가 이전하려 하자 구도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주문화방송 심충만 기자입니다.
10년 전 공터에서 아파트 단지로 변신을 시작한 충주 외곽 순환도로변. 지금도 3개 단지 아파트가 하루가 다르게 키를 높여갑니다. 충주 도심의 동쪽 끝자락이 확장되면서 추가로 들어올 입주 아파트 세대만 1,500여 가구. 1993년 주차장도 제대로 없이 지어진 교연 알림 동사무소가 불어난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자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다른 건물 틈에서 부지 확장이 어렵다 보니 외곽 이전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장 숫자나 자생단차 숫자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수용해가지고 회의 공간이나 그런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민원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호암택지 개발로 도심 동쪽 끝자락에 계획 시가지를 준비 중인 호암동도 마찬가지. 25년 전 동사무소를 지을 때보다 주민이 4배 가까이 불었는데 호암택지가 준공되면 14,000명이 추가로 몰려 결국 호암택지 이전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또 호암동 전체의 그 도시문을 놓고 볼 때 중심이 그 위치쯤 된다고 보기 때문에 도시의 무게 중심을 따라 동사무소 이전이 잇따르자 곳곳에 반대 플래카드가 나붙었습니다. 공동화로 상대적인 낙후가 예상되는 기존 주민들의 반발입니다. 동사무소를 지역 무게 중심의 상징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충주 시내, 충주시청이나 오리온이 옮겨가면서 공동화 형성이 돼갖고 충주가 상당히 어렵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눈앞에 보면서도 도심 확장에 따른 무게 중심 축의 변화 속에서 구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피해 배상금 지급 신청 현장 접수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제주도청 이청사에서 실시됩니다. 해양수산부 세월호 배상과 보상지원단이 방문해 이뤄지는 이번 현장 접수는 인적 피해와 화물 손해 분야로 나눠 진행되고 화물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24일까지 배상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특히 운송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화물 차주도 직접 배상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며 신청권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120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네, 어느새 봄의 마지막 절기 고급입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 내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북동부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아침 짙은 안개가 말썽인데요. 출근길 빗길과 안개로 인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 표정도 점차 좋아지겠고요. 낮부턴 기온도 오르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북부 지역의 기온 종일 14도 내외에 머물며 서늘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1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3도에서 16도가 예상됩니다. 네, 남부 지역은 아침에는 평년 기온을 유지하겠지만 낮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3도가량 낮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기온 14도에서 17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빗길과 짙은 안개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적도 오전까지는 비가 오다가 차츰 그치겠고요.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오후를 기해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모든 지역 공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내일부터는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보다 많아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제주 지역 일반고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34.5명으로 전국 일반고보다 3명 많고 전국 외국어보다는 5.1명, 과학고보다는 갑절 가까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 일반고 학급당 학생 수는 광주 35.2명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 지역 취업자 수 증가폭이 2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취업자 수는 31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쳐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1월 9천 명, 2월 6천 명으로 올 들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이 정부의 지역 형평성 논리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송배전설로 7,600km가 온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에 설치된 530km 구간의 전선과 통신선로 등을 5년간 8천억 원을 들여 지중화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부터 제주도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지만 지금껏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과다한 사업 예산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어 사업 난항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무허가 벌채나 산지 무단 전용 등 적발된 불법 산림 훼손 행위는 2012년 4건에서 지난해 20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서귀포시는 다음 달 말까지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자연 휴양림과 한라산 둘레길 등 숲길 주변과 국유림, 임도를 대상으로 산림 훼손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일본 뇌염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이 강화됩니다. 제주보건소는 지난 8일 일본 뇌염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하천과 하수구, 해안가 물웅덩이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방역 소독을 강화합니다. 특히 전국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을 대비해 경기장 주변에 주 1회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다음 달 중순부터 9월까지는 주 야간 방역 소독을 늘려 실시할 방침입니다. 제주로 입국한 해외 여행자가 증가하면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 유치 건수도 늘었습니다. 제주세관에 따르면 올 1분기 제주로 입국한 해외 여행자는 32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42% 증가했습니다. 여행객이 늘면서 면세 한도인 미화 600달러를 초과해 세관에 적발된 물품 유치 건수도 214건으로 지난해보다 24% 많았고 항목별로는 시계, 담배, 핸드백 순이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